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실미도 프로젝트죠? 마스터 플랜 1기 실미도 프로젝트 교육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캔들입니다. 모든 차트는 캔들에서 시작해서 캔들로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캔들 교육을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캔들과 이평선을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 교육은 정말 왕기초, 정말 왕초보 분들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해선해 보셨어도 어설프게 해보신 분들, 1, 2년 해선을 했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하셨던 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데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안 합니다. 동영상 몇 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1, 2년 하신 분들, 2, 3년 하신 분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동영상 몇 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초보님들한테 이거를 딱 하고 설명을 드리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렇죠? 예, 난감합니다. 자, 차트를 딱 제가 제시를 하고 초보님들께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동영상 몇 개 틀어드리고 차트 분석해보라고 하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1, 2년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하신 2, 3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나 그 해석,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하지 못할까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안 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왕초보라고 하더라도 기본만 다져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다 해석 가능해요. 그럼 이 차트를 봤을 때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기본이 여러 가지 선들, 여러 가지 캔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래량 캔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 그냥 캔들도 있고, 이평선들도 있고, 우리가 일목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뭐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선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있고. 어떤 것이 기본이 될까? 그 기본만 파헤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캔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보고 계신 이 캔들입니다. 자, 쭉 보세요. 차트에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캔들입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죠? 가격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가격의 변동. 그렇죠? 가격의 변동을 보고 향후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이게 올라갈 건지 가격이 내려갈 건지를 맞추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가격의 주안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동의 주안점을 줘야 돼요. 가격의 변동이 바로 뭡니까? 캔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캔들은 우리가 영어로 양초라고 그러죠? 그죠? 양초처럼 생겨서 캔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과연 캔들이 무엇인가? 캔들은 간단해요. 어떤 기간 동안에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분봉, 그렇죠? 분봉, 일봉, 뭐 월봉, 주봉. 이 봉은 뭐예요? 캔들을 나타내는 거고 분봉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3분봉. 3분봉은 뭐예요? 3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일봉은 뭡니까? 하루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월봉은 뭡니까?
한 달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주봉은 뭐죠? 1주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자, 1시간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1시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30분 봉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30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의 히스토리입니다. 캔들은 뭐라고요? 가격의 역사, 가격의 히스토리. 가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형성이 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캔들이다. 자, 그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와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왜 한다고요?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과거의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했어.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여기야. 그래서 뭡니까? 이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포지션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격의 변동이다.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게 뭐예요? 차트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의 변동은 뭡니까? 캔들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가격의 히스토리, 가격의 역사, 가격의 변동은 뭐예요?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캔들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뭡니까? 양봉과 음봉만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양봉과 음봉만 아시면 돼요. 양봉은 뭡니까? 빨간색이 양봉이고요. 음봉은 뭐예요? 파란색이 음봉이에요. 자, 그럼 양봉의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빨간색이 양봉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캔들 용어를 조금 볼게요. 캔들 용어 이거는 외우세요. 자, 시가가 있고요.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시작하는 가격, 시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시가가 있고요. 종가가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가격이에요. 끝나는 가격입니다. 어떤 가격이 시작해서 어떤 가격에서 끝이 납니다. 양봉. 자, 음봉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격에서 시작해서 어떤 가격에서 끝이 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여러분 시가와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초보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가와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빨리 찾으시면 돼요. 캔들에서. 캔들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캔들 굉장히 어떻게 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님들 중에서는. 시가와 종가만 빨리 찾아라. 자, 양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되나요? 오르는 거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가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죠. 그렇죠? 자, 양봉은 보세요. 양봉은 시가보다, 자,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 끝나는 가격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빨간색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 파란색은 뭡니까? 가격이 내리는 거. 자, 그러면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더 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가격이 끝나는 가격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음봉이 나오겠죠. 가격이 오르고 양봉이 나올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캔들은 초보님들은요, 여기 시가, 여기가 시가가 될 것이고, 양봉은 여기가 뭡니까? 종가가 되겠죠. 그래야 뭡니까?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더 큰 이런 양봉의 형태를 띌 것이고, 음봉은 뭐예요?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시작하는 가격, 끝나는 가격은 뭡니까? 여기가 되겠죠. 종가. 시가가 종가보다 클 것입니다.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는 파란색 음봉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일단은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 이 부분을 놓쳤어. 한 번 정도는 돌려서 들으셔도 되는데, 이건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듣고,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캔들에서는 캔들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캔들을 해석해야 차트 해석이 돼요. 차트부터 해석하시려면 여러분 지금 안 돼요. 캔들부터 해석하십시오. 자, 캔들부터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와 종가를 먼저 찾으시고,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캔들은 뭐다? 시가와 종가를 먼저 찾아라.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시가와 종가를 찾으면서 이게 양봉인지, 가격이 올라가는 봉인지, 음봉인지, 가격이 내려가는 봉인지를 먼저 찾아라. 자, 그래서 용어를 보면 캔들 용어는, 자, 시가 종가 했고, 그렇죠? 시가 종가 했고, 종가가 무조건 최고가일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꼬리 부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꼬리 부분. 꼬리. 꼬리. 꼬리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시가, 종가, 그리고 최고가. 고가죠? 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캔들 용어는요, 3개밖에 없어요. 시가, 고가, 4개입니다. 시가, 고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의 형성 과정을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봉이 있는데, 과연 이 봉에서 의미하는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거는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려볼 겁니다. 시가와 종가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어디가 시가예요?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뭡니까? 종가입니다. 맨 위는 뭐예요? 고가입니다. 밑에는 뭡니까? 저가죠. 자,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시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가에서 시작이 되고 저가 밑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저가로 내려왔습니다. 저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매수의 힘을 받아서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고가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종가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양봉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봉의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 가지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랐어요.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오르다가, 자, 여러분, 형성 과정은 시가, 저가, 종가, 고가만 형성이 되면 돼요. 시가에서 처음에 조금 올랐어요. 그러다가 매도의 힘에 의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쭉 다시 고가까지 형성된 다음에 종가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2번. 자, 시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저가까지는 안 가요. 그러다가 시가를 지나서 형성되다가 또 밑으로 쭉 빠져서 저가를 여기에서 찍고 쭉 가다가 여기에서 눌림을 한번 주고 눌림을 2번 주고 고가를 찍은 다음에 종가로 오고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시가에서 시작해서 저가를 바로 찍고 매수 힘이 강해서 쭉 올라오다가 뭡니까? 눌림 주고 이 종가까지 갔다가 또 밑으로 눌림을 준 다음에 고가를 찍고 종가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4번이라고 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거 무한대입니다. 거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한대의 이런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뭐예요?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와 종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캔들 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거. 물론 100% 파악은 안 됩니다. 왜? 이 경우의 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양봉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 단순히 양봉 캔들 하나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캔들이 왜 중요하느냐? 캔들이 중요하다. 제가 입으로만 얘기하지 않죠. 보여드리잖아요. 캔들은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역사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음봉의 형성 과정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음봉의 형성 과정. 지금 크게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왕초보분들 이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입니다. 자, 캔들 분석할 때 뭐를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가를 먼저 봐라. 시가. 시가는 어디입니까? 시가. 여기죠? 시가가, 음봉은 뭐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고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뭡니까? 저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시가에서 시작해서 고가로 갔다가 뭡니까? 가장 단순하게 저가로 쭉 내려갔다가 뭐예요? 종가에서 끝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가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고가로 가면서 뭡니까? 저가 가서 종가 찍는 케이스 2번.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답이 아니에요. 시가에서 시작했는데 고가를 세 번째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저가를 찍고 종가를 찍는 세 번째 케이스 등등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해 둔 게 바로 음봉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시가가 종가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작하는 가격이 마무리되는 가격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음봉이 나오는 거고,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그래서 뭡니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발자국, 한 스텝 더 가면 시작하는 가격보다 마무리되는 가격이 커요. 그럼 뭐예요? 이 가격은 오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고, 시작하는 가격이 마무리되는 가격보다 커요. 그럼 뭡니까?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봉은 매수의 편에 서는 거고, 음봉은 매도의 편에 서는 겁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이거는 고가가 없네? 당황하지 마세요. 시가와 종가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시가겠죠? 제 옆에다 적어놨는데,
자, 여기가 시가겠죠? 시가. 그리고 뭡니까? 여기가 종가입니다. 근데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가가 되겠죠. 자, 요거를 여기에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이것을 또 캔들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캔들로 또 표현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예요. 자, 시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저가까지 내려갔다가 힘에 의해서 쭉 올라옵니다. 매수 힘에 의해서 고가 형성하고 종가에서 스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으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있죠? 시가와 종가를 여러분들 채우시면 돼요. 박스로. 그럼 뭡니까? 이 캔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숙제 내드릴 거를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 손으로 그리십니다. 자, 음봉. 시가가 여기 있어요. 자, 음봉. 시가가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시가에서 출발을 했는데 고가를 찍고 매도 힘에 의해서 쭉 내려와서 저가를 찍고 어떻게 돼요? 종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를 여러분들 채우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 캔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시가와 종가를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시가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저가를 찍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릅니다. 자, 시가를 찍고 시가에서 시작해서 저가를 찍고 종가랑 고가랑 같죠 지금. 마무리되는 가격하고 고가랑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시작했는데 저가를 안 찍고 위로 올라갔다가 저가를 여기에서 찍고 또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종가를 찍는 이런 케이스. 2번. 자,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저가를 바로 찍고 시가를 못 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찍는 이런 케이스 등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캔들로 표현하면 자, 시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가로 밑에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쭉 매수 힘에 의해서 올랐어요. 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칠해주면 된다. 이게 뭐예요? 요거 되죠. 이해되시죠? 자, 밑에 음봉 보겠습니다. 시가하고 고가하고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종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최저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쭉 저가까지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가에서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의 수. 시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저가를 안 찍고 두 번째 저가를 찍고 종가에서 마무리되는 케이스. 시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쭉 밑으로 가다가 저가 바로 찍었는데 종가는 뭐예요? 횡보치다가 종가로 마감하는 케이스.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캔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가까지 쭉 내려오다가 종가에서 멈춥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종가, 여기가 시가. 종가와 시가를 연결해서 채워주면 요 박스가 된다.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으로. 오케이? 난이도 하나 더 높여볼까요? 시가와 종가를 먼저 찾아라. 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케이스가 나겠죠. 종가까지. 바꿔줘야 되니까 되게 귀찮네. 자, 시가에서 출발해서 뭡니까? 고가까지 한 번에 갔다가 종가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뭐예요? 가장 심플한 케이스. 자,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뭡니까? 고가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횡보치고 종가로 또 내려오는 케이스. 시가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횡보치다가 여기에서 횡보치고 고가 찍고 여기에서 횡보치다가 종가로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럼 이걸 캔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와 종가만 찾아라. 시가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종가로 내려와서요. 마무리가 돼서 여기에서 캔들이 마무리됐다. 이거는 선으로 한 거고, 이거를 채우려면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채워주면 뭐예요? 이게 나온다. 자, 시가와 종가만 찾으시면 되고,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네, 잠시만요. 요건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여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는데 간단하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 팁은 뭐냐면요. 시가와 종가를 채운답니다. 시가와 종가를 채운다. 시가와 종가를 채운다. 자, 이런 거 옆에서 안 보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보면 이 인봉을 왜 패스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케이스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음봉이죠. 음봉은 뭡니까? 음봉은 뭐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큰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가로 생각하면 뭡니까? 여기가 뭐예요? 종가가 되겠죠. 그럼 시가가 커요? 종가가 커요? 종가가 크죠. 종가가 크면 이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자, 종가가 큽니다. 마무리되는 가격이 커요. 그럼 뭐예요? 빨간색이어야 돼요. 근데 뭡니까? 이건 파란색이죠. 그럼 뭡니까? 여기가 시가란 얘기예요. 여기가 종가란 얘기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크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를 치다가 저가까지 갑니다. 그러면 시종, 시가와 저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도지형 캔들 딱 3개만 할게요. 도지형 캔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은 거예요. 시가하고 종가가 같아서 이렇게 십자선이나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상하 이렇게. 자, 시가에서 시작을 해요. 시가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도지가 파란색일 수 있고 빨간색일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갈게요. 지금은 자, 그냥 검은색으로 일단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자, 시가 종가 시작을 해서 뭡니까? 고가를 찍고 저가를 찍고 다시 오는 이런 케이스. 시가 시작해서 저가를 찍고 고가를 찍고 다시 밑으로 오는 이런 케이스. 그렇죠? 서로 반대죠? 자, 시작해서 저가를 안 찍고 두 번째 저가 찍고 위로 올라와서 고가 안 찍고 두 번째 고가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케이스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캔들로 표현하면 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랑 종가랑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시가 종가 같으니까. 자, 두 번째 도지형 캔들. 시가랑 종가만 찾아라. 뭡니까? 시가 종가 같아요. 뭡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 찍고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 오케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자, 저가는 없어요, 여러분. 저가는 없어요.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 시가 종가 플러스 뭡니까? 저가죠. 그렇죠. 예. 굳이 따지면 시가 종가 저가가 캔들 3개 하나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는 저가, 여기는 종가. 고가.
여기는 뭐예요? 시가, 종가, 저가가 같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횡보 치다가 고가를 찍고 쭉 횡보 치다가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 대신 뭐예요? 이 밑은 뚫어주면 안 되죠. 왜? 시가, 종가, 저가가 같으니까. 자, 세 번째 도지형 캔들. 시가랑 종가만 찾아라. 여기가 시가, 종가죠? 자, 시가, 종가, 저가를 찍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를 찍고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 하나. 시가, 저가 찍고 다시 횡보한 다음에 올라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시가, 종가, 고가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위에는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제시 드린 요 캔들 있죠? 보이시죠?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20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이 20개의 모양의 캔들을 각각 10개씩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 캔들 그리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숙지하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캔들을 그린다고 하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가가 어디예요? 첫 번째 캔들 여기죠. 종가가 어디입니까? 맨 위죠. 시가랑 지금 저가랑 같고 종가랑 뭡니까? 고가랑 같죠.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선으로 그리세요.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가에서 마무리. 그러면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이거를 채워주면 이게 뭡니까? 캔들이 된다. 이거를 뭐예요? 10개씩 그리시는데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려라. 자, 요거 같은 거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종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저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최고가는 시가와 고가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에서 시작해서 저가를 찍고,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헷갈려요.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할게요. 자, 시가가 어디입니까? 시가가 여기죠. 저가가 어디예요? 저가가 밑에죠. 이겁니다. 이 케이스, 이거. 시가, 저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종가. 종가랑 뭐예요? 고가가 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가에서 시작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위로 쭉 올라와서 종가, 고가에서 끝난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를 이어주고 네모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채워주면 뭐예요? 이게 똑같은 박스가 된다. 이거를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총 20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도 그리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에 10개씩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면서 총 20개를 다 그리십니다. 200개 손으로 직접 그리세요. 제가 어저께 뭐 삼색 볼펜이나 색연필 그리고 스프링 노트 준비하라 말씀드렸죠? 자, 200개 그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 형성 과정 그리기 3개씩. 캔들 형성 과정은 뭡니까? 이거예요. 캔들 형성 과정 그리기.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죠? 예. 여기도 뭡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개씩 나오고 더 나옵니다. 이거를 캔들 하나당 3개씩 그리시는 겁니다. 20개의 모양이 있으니까 뭡니까? 3개씩 그리시면 총 60개. 260개. 자, 두 번째 숙제. 자, 밑에 보시는 거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의 지난 금요일 분봉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분봉 차트고요.
시간은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에 제가 차트를 지금 올려둔 겁니다. 차트를 올려둔 거예요. 오케이? 차트를 올려둔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그대로 자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제가 올려드린 이 차트 있죠? 이거를 똑같이 그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셔서 똑같이 그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그린다라고 하면 공책에다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손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무조건 손이에요. 자, 똑같이 그리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면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가와 종가를 먼저 찾으라. 종가 여기죠. 시작해서 저가 찍고 고가 찍고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입니다.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채워놓으라. 그러면 이 캔들이 완성이 되겠죠. 예. 이거 다 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그리시는 거예요. 손으로. 이거 다 그리십니다. 요거 다 그리십니다. 캔들 그리는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합니다. 왜냐? 많으니까. 근데 캔들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이 제가 올려드린 차트가 무슨 차트라고요? 금요일날 주요 차트, 주요 시간대 매매 차트. 주요 시간대 매매 차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 시간대 차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제가 숙제 넘겨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캔들 숙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되고 캔들 형성 과정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리셔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캔들 숙제 요거 이것도 뭡니까?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시고요. 요 네 종목을 전부 다 하면 약 300개가 될 겁니다. 캔들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숙제 한번 하면서 560개의 캔들을 일단은 그려보시게 될 겁니다. 560개의 캔들을. 자, 위에 것은 주 단위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 단위 숙제예요. 첫 주기 때문에 제가 일단 숨통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거는 금요일까지 하셔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되게 제가 러프하게 드린 겁니다. 시간 정말 러프하게 드린 겁니다. 금요일까지 뭡니까? 금요일까지 톡방에 그냥 사진 한 장만 딱 찍으세요. 공책 딱 펼쳐 두시고 핸드폰으로 딱 사진 찍으세요. 다 찍으실 필요 없어요. 딱 한 장만 찍으세요. 예. 원래 560개, 600개 캔들을 그려야 되는데 한 2, 30개만 그렸어. 어쩔 수 없어요. 사진 찍어서 그냥 톡방에 올리세요. 560개 다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한두 분 계신 톡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했으면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주 단위 숙제니까 금요일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봐서 1단위 숙제까지 전부 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단위 숙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미도입니다. 아셨죠? 웃음기는 없습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들 해선 1, 2년, 2, 3년 하신 분들 이상으로 제가 끌어올릴 겁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세요. 그리고 이 캔들 숙제는요, 앞으로 한 달간 매일 하게 될 겁니다. 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해선 바닥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